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는 또 엄청나게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대로 또 급격히 변해서 더군다나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인수공통의 감염병까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 결과도 인간이 계속해서 학습해 온 덕이죠. 그렇게 해서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와 함께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학습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또 앞으로 우리 시대를 새롭게 개혁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나 중요한 것이 학습이다. 평생학습이다. 이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정도로 빠르냐 하면 1년에 50%씩 좋아진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2년마다 2배씩 속도가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고 또 그만치 또 가격도 싸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시피 휴대폰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뭐 거의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엄청 싼 것이죠.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빠른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배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니까 새로운 지식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가 무식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또 영양도 좋아지고 의료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명이 날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또 노동인구의 구조도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배워야 되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은 계속 나오는데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고 자꾸 바뀌니까 그러다 보면 노인도 배워야 되고 당연히 성인들도 배워야 되는, 사실 과거에 없었던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 이후에 직업과 사회생활이라는 학습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의 시대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인력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로봇가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지금 로봇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정규 직무의 50% 이상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치 로봇을 많이 사용해?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치 발달했다는 얘기도 됐지만 그만큼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많은 것이 이렇게 과학기술과 기계적 장치로 자동 장치로 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위치 켜고 스위치 끄고 그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계속 기술이 늘고 말은 숙련공이 되는 것인데 낮은 수준의 직업이건 높은 수준의 직업이건
계속 일을 하면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역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동 기술에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직무 능력이 길러지는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숙련도가 증가하지 않는 비학습형 직무 종사자가 슬프게도 우리가 OECD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뜻 생각하면 급하게 발전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새로운 기술을 학습해야 되겠는데 그 학습에 대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그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사회 정책이나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의 거의 80%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학습을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의 그러한 기술 향상 교육을 학습을 위해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은 2.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가야 되는데 그걸 거의 자기가 부담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재교육을 포기하는 비율이 또 슬프게도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만치 일자리 문제와 노동 역량 등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학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와 노년기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이것이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갔느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많은 생산이 증가하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연을 계속 좋게 말하면 활용을 했고 활용이 지나쳐서 지금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파괴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연을 우리가 너무 파먹어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정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1972년에 벌써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로마 클럽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쭉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나서 큰일 났다. 그때 당시에 이 추세대로 가면 50년 뒤인 2020년이 되면 성장의 정점을 찍고 그리고 2040년에서 50년이 되면 지구는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근데 그때 얘기한 2020년이 재작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갖 여기저기 대홍수가 일어난다. 그냥 또 지나친 그 온도가 그냥 막 높아져가지고 아주 찌는 듯한 그 여름이 그냥 되거나 또는 뭐 저쪽 그 아메리카 대륙 그쪽에는 그 허리케인이 그냥 그 닥쳐서 과거에 없었던 그 심한 허리케인이 온갖 그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IPCC라고. 이게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불가능한 재앙을 맞는다. 그런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40년에 1.5도를 넘는다. 이미 50년 전에 로마 클럽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생산하고 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지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전염병입니다. 사스가 2002년에 나왔죠. 신종플루가 나왔죠. 메르스가 나왔죠. 보세요. 2002년, 2009년, 2015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환경도 그렇게 빠르게 파괴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생태계의 반격이 그만치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 간의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이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걸 좀 만들고 돈이 많은 나라가 먼저 다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나라는 그걸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비들이 있었죠. 아니 정부에서 뭐 하느냐 그거 빨리 사오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이것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소위 부강한 나라에서 이 백신을 아프리카 나라에다가 원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놀랍게도 그걸 받은 세네갈과 그 어려운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걸 갖다가 땅에 파묻고 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부강한 나라에서 좋은 뜻으로만 준 줄 알았더니 그 사용기한이 거의 다 됐거나 거의 사용기한이 거의 지나갈 듯 말 듯한 그런 것들을 싸서 보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은 우선 그런 유통구조도 어렵죠. 그러면 보관하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쓰레기로 갖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이만치 우리가 인류 사회가 아직도 이런 격변기에 이런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떤 공동의 시스템이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국내적으로나 또 다른 세계적으로나 격차가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격차가 더 심합니다.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50%의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상위 10%가 하위 50% 소득의 14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 유럽 국가들은 7배 내지 10배, 그것도 엄청난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학습도 필요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의 학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가 평생학습인데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해나가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시피 영국은 이미 1998년에 미국은 1976년에 법을 만들었고요. 독일도 2004년에 아주 국가의 대대적인 계획을 짰고 유럽은 유럽연합 전체가 모여서 2002년에 유럽 전체를 평생학습이 실현되는 이런 걸 만들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시간 강의는 이런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